잔금 해제 시간입니다. 양지수 모두 상승불 켜고 있고요. 코스피 7거래일, 코스닥은 6거래 연속된 상승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주체는 기관 쪽입니다. 기관에서 매수 강도를 키워나가면서 종목 전반에 조금 활력이 돋고 있는데요. 종목 내용들 들여다보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 분위기 어떤지 좀 살피겠습니다. 코스닥이 상대 강도가 더 셀 때는 여지 없습니다. 2차 전지 쪽 탄력이 좋다라는 게 되겠죠. 어제, 오늘 힘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주춤했던 2차 전지 쪽에서 어제 양극재 업체들 중심으로 강세 움직임 나왔고요. 오늘도 셀사와 양극재 업체들 추가 상승 보여줍니다. 그동안 다른 양극재 업체들 대비 좀 못 갔다 평가받았던 LNF 어제 5%, 오늘도 5% 정도 상승 확인되고 있고요. 살짝 한 3거래일 쉬었다가 어제부터 다시 질주한 자동차 쪽도 오늘 강보합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외국인이 이제 매도 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대형사들 쪽에서 하락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1% 정도 빠지고요. 네이버도 1.4% 추가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 가운데 특징주들 전략 좀 챙겨보겠습니다. 자, 오늘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목표가 41만 원 제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전반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 종목도 오늘 추가 강세에 나오고 있는데 퓨처엠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 반도체가 강할 때는 또 2차 전지가 약하고 시속 게임 같지요. 네, 왜냐하면 유동성 전체적으로 다 살 수 있을 만한 유동성이 시장에 없기 때문에 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부채 한도 협상만 잘 끝나면 시장 분위기는 또 괜찮아질 거다라고 보이는 가운데 일단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와 음극재를 다 제조할 수 있는 유일한 지금 국내 업체다라고 그래서 프리미엄을 조금 받아야 되는 요인들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양극재 쪽에서는 약간 하이니켈, 울트라니켈 이런 쪽들은 다른 고객사들, 다른 경쟁사들 대비해서는 조금은 아직은 뒤떨어져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양극재, 음극재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프리미엄과 더불어서 또 고객사 내에서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는 곳이 또 포스코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리튬 가격이 하락했다가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도 같이 관측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고객사를 다변화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에서는 조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업체다라고 보입니다. 네. 양극재사들 전반으로 지금 LNF도 그렇고 오늘 같이 올라가는데 양극재 업체들 내에서 제일 괜찮게 보시는 업체가 어떤 거예요? 네, 아무래도 지금 어디가 딱 괜찮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만큼 일단 주가 조정들은 다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일단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 포스코 케미칼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그냥 탑픽으로 좀 꼽고 싶은 현재 위치에서는 그런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양극재 전반에 대해서 긍정의 시각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확실히 이제 2분기 진입하면서부터 분위기가 꽤 나아지고 있는 쪽이 제약 바이오인데 그 가운데 오늘 셀트리온 흐름 괜찮습니다. 5월 내내 약간 상승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어요. 고점을 높이는 셀트리온. 보유자분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보유자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냥 들고 가시면 네.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하반기에는 만약에 부채 한도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그 뒤쪽으로는 특별한 악재들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계속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그게 결국에는 우리나라에도 반도체, IT 하드웨어 이런 쪽과 더불어서 2차 전지의 재점화 그리고 어떤 모멘텀과 성장성을 갖춘 AI라던가 로봇 같은 분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단순하게 신약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로 실적을 못 내고 있는 업체가 아닌 바이오시밀러라는 탄탄한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반기에 또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 이런 쪽에 미국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꾸준한 실적들을 내면서 조금 더 발전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곳이 이 셀트리온 그룹주 쪽이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쪽도 살펴주셨고요. 보유자시라면 좀 걱정 없이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은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잔금 해제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제가 제목 보고 깜짝 놀랐어요. 코웨이.
흐르는 주가 반등의 열쇠는 이 물이 잘 흘러야 되는데 주가가 네.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첫 번째 포인트 열어볼게요.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비대 이런 거 렌탈 사업을 하는 업체이잖아요. 네. 근데 2021년도부터 거의 올랐던 기억이 드물 만큼 맞아요. 별로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일단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완벽하게 좀 소외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고요. 네. 증권가에서는 약간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52주 신저가를 지속적으로 경신하는 그런 종목이 돼버렸습니다.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 정도 소폭 증가된 수치를 보였어요. 컨센서스는 물론 하회를 하긴 했지만 영업이익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어요. 18.5%가 나왔습니다. 계속적으로 높은 영업이익률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렌털에 대한 수익성이 좋다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단기 실적 모멘텀은 조금 약화가 되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수출이 일단 15% 이상 하락한 수치를 보여줬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이 말레이시아 법인 쪽의 경쟁이 좀 심화되면서 예전에 굉장히 말레이시아가 좋을 때는 이쪽에서 현지 실적이 사상 최초 1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고성장이 약간은 꺾여 있는 단기 모멘텀의 약화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 법인의 방판 성장세도 굉장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판 매출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려가 되는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렌탈 사업 자체는 견조하게 조금 받쳐주고 있는데 워낙 시장은 무언가 성장에 대한 기대를 하다 보니까 이 업체가 어떤 면에서 성장을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인지가 덜 됐거나 혹은 의문을 갖고 있거나일 겁니다. 견조한 렌탈 사업 뭐 앞서 전해드렸던 그 사업들 렌탈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뭔가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쪽이 뭐 가장 견조하게 실적도 잘 내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높은 분야예요. 그래서 이쪽만 사실 잘해도 주가는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네. 거죠. 뭔가 추가적인 모멘텀을 말씀하신 대로 요구를 하고 있는 시장인 것 같고요. 정수기 렌탈 시장의 경쟁은 조금 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국내 정수기라던가 매트릭스 쪽도 있습니다. 비렉스 브랜드로 슬립테크를 조금 강화하는 움직임들, 인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런 것들의 판매 호조로 인해서 렌탈의 신규는 큰 폭으로 상승이 됐어요. 다만 이제 만기가 도래되는 계정수, 만기가 도래했을 때 이쪽을 계속 쓸 것이냐. 왜냐하면 물품 자체를 구입한 게 아니다 보니까 렌탈 형식에서 다른 쪽 게 괜찮다던데 이런 식으로 입소문이 나면은 만기가 도래되는 시점에서 다른 쪽을 옮겨가는 수요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 쪽들에서 이제 마케팅이라던가 이런 쪽에 경쟁이 좀 불붙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기 도래 계정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만 이상 증가가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이탈되는 고객들도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서 렌탈 계정의 순증가폭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3% 감소된 수치가 일단은 나왔던 부분들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안마의자라던가 이런 쪽의 신규 카테고리가 추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렌탈 가전이 첫 4조 클럽을 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 첫 번째 숫자를 찍는 기업들이 될 텐데요. 국내외 렌털 계정 수도 첫 번째로 1,000만이 돌파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시는 거 보면은 이제 전국 여름철 평균 기온이 금세기의 최고를 2018년도에 찍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 뛰어넘을 수도 있을 정도로 다른 나라들은 폭염이 굉장히 심하게 밀려오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여름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벌써 온도들이 체감 온도 막 33도, 35도 이렇게 찍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여름 폭염이 이르게 온다라는 부분들, 기상청도 올해가 전년보다 더 훨씬 빠르게 뜨거워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렌털 쪽에 이른 무더위로 정수기의 성수기가 원래 평년보다 조금 더 빠르게 올 것 같다라는 부분들은 렌털 계정의 재증가 이런 부분으로도 연결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음 정수기, 모멘텀, 폭염 등도 꼽아볼 수가 있겠고요. 어찌됐건 렌탈 사업 자체는 견조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어요. 그럼 추가적인 모멘텀 찾아볼게요. 일단은 기존의 사업이 견조하다면 추가적인 모멘텀은 이 네. 판매되는 루트가 더 많아지는 걸 찾아봐야 될 텐데 네네. 그런 다각화 움직임이 있나요? 네, 그런 움직임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고요. 일단은 너무 신규 아이템을 골몰해서 기존의 사업을 소홀하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것들은 더욱더 많이 판매를 하는 와중에 신규 아이템도 정말로 고심 끝에 골라서 추가를 하는 이런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단기 모멘텀 우려로 인해서 올해 예상 지배수주 순이익을 한 5천억 정도 제가 잡아봤는데 5천억 대비했을 때 PER이 한 7.3배, 한 7배 초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조금 특이했던 케이스들을 제외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인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성장성이나 모멘텀 면에서 점수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도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 쪽의 신규 국가 진출 그리고 카테고리의 다각화 이런 것들은 꾸준히 지금 자체적으로 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향후에도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생길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신규 국가 진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게 국내 쪽의 렌탈 수요만으로는 굉장히 시장이 한정적이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다른 나라 신규 국가 그리고 거기에서의 점유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다만 조금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지금 자리는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 좀 괜찮아 보이는 자리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주요 이평선 거의 다 밑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좋다면 지금 가격은 접근하기 꽤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로 목표가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이걸 분할로 어디까지 제가 매수를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했는데 네. 현재가 부근부터 한 43,000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천천히 좀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은 본인의 매수 평단에서 한 10에서 12% 정도 선에서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예뻐 보여도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결국 가격은 추가로 흘러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목표가는 일단 조금 위쪽에서 75,000원 정도 잡아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카테고리에 의미 있는 다각화 그리고 의미 있는 신규 국가들의 추가 진출 이런 것들 보면서 추가적으로 시장이 좋아졌을 때 상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목표 라인 넉넉히 잡아주셨고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을 경우 목표가 상향 여지도 있다 판단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 코웨이였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종목 픽의 컨셉이 약간 소외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페노션이 다음 종목인데 비수기 뚫고 출항 준비 중인가 첫 번째 포인트 가겠습니다. 사실 이 벌크선 운임지수 떨어지고 나서 주가도 같이 밀렸단 말이죠. 네. 중국 리오프닝 효과도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적 리뷰부터 하면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1분기에는 실적이 조금 저점을 찍지 않을까라고 업계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분기 사실 좋지는 않았어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 각각 33% 감소하는 수치를 보여줬고요. 다만 시장에서 워낙에 안 좋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 컨센서스에는 부합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향 원자재 수요가 여전히 부진한 상태에서 장기 용선의 선대도 같이 감소되면서 이런 실적들이 나왔다라고 보이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BDI죠. 발틱 드라이라고 하는데 이 BDI 지수 추이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좋았던 시기를 거쳐서 급락을 했죠. 그러면서 2023년 한 2월 정도가 될 거예요. 그때쯤에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을 크게 했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낮은 수치까지 떨어졌다가 현재는 다시 정고점 부근까지 올라와서 약간 횡보를 하고 있는 이런 단계인데 여기에서 BDI 지수의 급락이 벌크 이런 쪽들 대비했을 때 벌크 매출은 그래도 선방을 했다라고 보이는 수치가 나왔고요. 전년 대비해서 BDI 지수는 51%가 감소가 돼 있어요. 아직도요. 조금 반등을 세게 했다라고는 하지만 워낙에 바닥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여전히 50% 이상 감소가 돼 있는데 장기 운송 계약 그리고 탄력적인 선대 운용을 통해서 이런 매출 부분은 28% 감소에 그쳤습니다.
네. 이런 BDI의 지수 대비해서는 좀 선방을 했다라고 보이는 수치고요. 벌크 외에도 다른 사업 부문의 견조한 흐름으로 인해서 실적은 어느 정도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방어를 1분기에 해줬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이런 해운사가 이제 반등을 보이려면 운임이 올라가야 될 겁니다. 결국 그게 수익성 지표이기 때문에요. BDI가 추가적인 강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가 앞으로 주가에 좀 큰 영향을 줄 텐데 뭐가 있나요? 중국의 경기가 좀 활성화된다던가 이런 힘받는 내용이 있어야 될 텐데요. 네, 아무래도 일단은 중국 쪽이 살아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긴 네. 해요. 일단 중국 쪽에서는 그런 의지들을 뭐 아직까지 아주 강하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BDI 쪽은 점진적으로 우상향이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일단 구조적인 업황 개선으로 인해서 운임은 지금 바닥권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2배가 넘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서도 워낙에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리오픈이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이 정말 우리가 우려하는 대로 심각한 경기 침체로 가지 않는다. 라는 부분들, 지금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심각한 경제 침체는 오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과 연동이 되어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운임은 여기에서도 추가적으로 상향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요인들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발주가 감소하는 요인들, 거기다가 환경의 규제 측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벌크 선대의 공급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요가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에서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운임은 자연스럽게 우상향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현재 조성이 돼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또 말씀 주셨던 뭐 엘니뇨 얘기도 그렇고요. 요즘 일부에서는 가뭄으로 인해서 수량이 줄어서 뭐 네. 운항 차질 겪는 곳도 있다 보니 운임 뭐 그 부분 반사익을 볼 거다 이런 얘기 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패노션에 해당하지는 않겠지만 어찌됐건 해운사에게는 영향을 주는 이슈니까요. 말씀 주신 포인트들 잘 적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가격 메리트 한번 따져볼게요. 주가 상으로는 꽤 떨어져 있는 느낌입니다. 밸류 평가해 주세요. 네, 제가 오늘 두 종목 다 좀 많이 빠져 있는 네. 그런 종목들로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이런 부분들, 물론 기정사실화 될지는 체크는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주가 대비했을 때 실적을 예상을 해보면 PER이 한 5.6배 정도로 계산이 되는 것 같아요. PBR도 0.6배 미만으로 계산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22년도에 좀 특수했던 상황들이죠. 이런 상황들을 제외한다라고 했을 때는 밸류의 최하단보다도 더 낮은 수치에 주가가 머무르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전년 대비했을 때 벌크선 시황은 아직까지 아주 강하게 반등한 건 아닙니다. 소소하게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1번과 2번의 투자 포인트들이 정말로 현실화가 되는지 여부는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한 부분 내에서 뚜렷한 손익 개선세는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강하게 나오기에는 좀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보이긴 해요. 하지만 시장의 유동성들이 고르게 유입이 될 수 있을 때는 분명히 그런 부분 외에도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커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운임 반등이 얼마나 세게 되는지 그런 여하에 따라서 연간 영업이익이 지금 시장 컨센은 한 6천억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강한 반등을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당장 삽시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시장에 유동성 있게 이제 자금들이 들어오게 됐을 때 반응을 보인다면 망설임 없이 선택을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이렇게 주신 거니까요. 네. 자, 그러면 목표가 어떻게 잡을까요? 네, 뭐 당장사자 의견은 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BDI 지수가 반등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반등을 못했어요.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그런 구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실망감이 과도하게 반영된 구간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5,000원에서 지금 횡보 정도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한 4,800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를 1차적으로 한번 해봐도 괜찮은 지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손절은 역시나 본인의 매수 평단에서 10에서 13% 정도 하시되 목표가는 1차적으로 6,800원, 2월에서 3월 고점을 한번 목표가로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4,800원 구간에서 좀 넉넉히 매수 가능하다 의견 주셨고 6,800원 잡고 대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